한 주에 2개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 생활. 안녕하세요. 정태영입니다. 오늘은 유정현 연구원님과 함께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재밌는 종목을 가져오셨어요. 네.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3대 백화점 중에 한 군데, 신세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세계. 네. 또 이 백화점에 관한 얘기라면 저도 갑자기 네.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것 같은데 네. 신세계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이 3대 백화점이 있는데 그중 신세계가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차별점이 있어요? 네, 사실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뭐 신세계, 그 다음에 다른 브랜드, 롯데, 현대백화점 브랜드 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아마 그냥 본인이 열심히 다니신 데를 네. 다니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분석을 하는 입장이고 또 약간 또 이렇게 그런데 예민하신 분들은 아마 차이점을 아실 것 같은데 네. 롯데는 사실 전국에 가장 많은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은 굉장히 많은데 좀 그 백화점 고객으로서 누리고자 하는 어떤 프레스티지의 느낌은 조금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좀 희석되는 면이 있고요. 그 현대백화점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요, 럭셔리, 프레스티지 이미지가 강해요. 근데 신세계는 이 중간에 그 밸런스를 잘 맞춘 럭셔리 하면서도 뭔가 대중들이 많이 접근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줄여가지고 뭐 웨스티지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 가장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이제 백화점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신세계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 두 중간에 밸런스를 잘 맞춘 백화점이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그렇다면 사실 저희가 정말 궁금한 게 요즘 이 신세계가 업황이 어떤지 슬 네. 여쭤봐야 되는데 네. 어떤가요? 그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최근에 백화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요새 백화점에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줄을 서요. 네, 뭐 올해 소비의 특징은 이게 정말 제대로 보복 소비가 터졌다. 이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사람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또 집에 이제 많이 머물면서 사실 그때 소비를 했던 것들은 이제 집밥.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음식료 많이 이제 구매를 했고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했고 그쵸. 그리고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전하고 가구를 많이 바꿨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답답한 거를 명품 소비로 좀 보상받고자 해가지고 백화점에서 일부 명품도 샀지만 네. 사실 올해는 코로나 2년차 아닙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도 시작됐고 뭔가 그러니까 지난 1년보다는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이제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소비를 하는데 네. 올해 특별히 많이 사는 게 전에 말씀드렸던 옷. 근데 사실 백화점이 옷을 파는 그 중요한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옷을 많이 사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백화점 입장에서 마진이 잘 나오는 품목이 바로 옷입니다. 옷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명품이나 가전이나 가구는 그 품목당 단가는 되게 비싸지만 백화점이 거기서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율은 별로 높지 않거든요. 근데 옷은 가장 높은 수수료로 브랜드 판매업자들한테 이제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요새 백화점들 가보시면요. 10시 반에 백화점 문을 여는데 10시부터 이렇게 줄이 어디론가 이렇게 막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거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게 뭐냐면 인기 많은 명품들을 미리 가서 줄 서가지고 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명품 성장률이 지금 30~40%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명품이 2해 연속 30~40% 계속 성장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예, 그리고 백화점 의류 같은 경우는 100%씩 성장한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이거 지금 백화점 업계들 매출 동향을 보면은 지난해 부진해서 좋은 성장률이 나오는 게 아니고 2019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도 매출이 20% 30% 늘어납니다. 코로나 영향 받는 이전 네. 2019년에 네. 비해서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 실은 이제 올 1분기만 해도 그때 이제 겨울에 확진자 수가 막 늘면서 잠깐 위축됐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날씨도 풀리고 옷도 사야 되고 명품 수요도 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채널이 바로 백화점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올해 보복 소비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채널이 되고 정말 있죠. 잠깐 위축됐다가 네. 잠깐
잠깐 위축됐다가 지금 또 어마어마하게 또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앞으로의 전망이 또 좋을 것 같아요. 신세계 같은 경우 굉장히 매출이 강남점만 해도 매출이 1위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전망이 맞습니다. 어떨까요? 근데 신세계는 이렇게 뭐 굵직굵직한 이제 그 주요 거점 지역의 랜드마크 점포를 많이 갖고 있어요. 말씀하신 강남 고속터미널 점포, 네. 그 다음에 뭐 서울에 이제 본점도 명동의 본점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가게 된 부산 센텀시티점. 센텀 네, 그다음에 엄청 크죠. 몇 년 전에 오픈한 동대구점. 예, 그게 완전 역 주변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 한 군데 더 있네요. 영등포 타임스퀘어죠. 네. 이게 이제 자주 가요, 저도. 신세계의 장점이 뭐냐면 백화점의 주 소비층이 이제 중장년층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거점에 대형 점포를 갖고 있는 신세계는 사실 굉장히 유리하죠. 젊은 고객들이 계속 유입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 접점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도 굉장히 잘하는데 신세계는 사실 면세점을 또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세점 하면은 롯데, 그다음에 뭐 신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신세계가 사실 면세 사업권을 딴 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1강 2중 혹은 2강 1중의 구도로 신세계가 이제 3위 사업자로 등극을 하면서 그 백화점 뿐만 아니라 면세점 쪽에서도 이제 큰 돈을 벌고 있는데 실은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어려웠어요. 네, 면세 같은 경우요. 네. 지난해 어려웠던 건 인천공항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인천공항은 이용객 수가 맞아요. 하루에 10,000명이었는데 1,000명도 안 된다고 10분의 1로 네. 줄었으니까. 근데 뭐 그런데다가 이제 고액의 임차료는 사실 처음에 계약한 조건으로 납부를 했던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정부가 면세 업계를 돕기 위해서 정해진 액수로 처음에 계약했던 금액으로 임차료를 내던 거를 이제 변경해줘서 착한 건물주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몇 % 요율로 납부를 해라. 지금은 사실 매출이 없다 보니까 인천공항의 임차료 부담이 이제 크게 줄었고요. 그래서 네. 실은 올해 1분기에 이제 큰 이익이 났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신세계가 사실 브랜드 사업도 또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알마니, 아르마니. 네.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라이프스타일 샵이라고 하는 자주. 자주. 네, 그 신세계 자회사인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은 되게 좋고 네. 면세 좀 안 좋았다가 좋아지고 자회사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신세계가 운영하는 반포의 메리엇 호텔. 호텔이요? 네, 그것도 작년에 안 좋았다가 올해 이제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와, 그렇다면 마진이 제일 많이 남는다는 의류도 하고 네, 있고요. 네. 지금 뭐 면세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았고 네. 호텔도 하고 있고 네. 백화점은 지금 너무 화랑이고. 네. 또 한 가지 있어요. 올해 3분기 때 대전에 엄청 큰 점포를 출점을 해요, 백화점. 대전에? 네, 엑스포 부지에 이미 이제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에 출점하는 점포의 사이즈가 동대구역 사이즈 7,500억 정도 목표를 한대요. 동대구 신세계를 제가 역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엄청 컸는데요. 네, 7,500억이라는 규모가 어떤 규모냐면 본점 매출보다 크거든요. 네, 서울 명동 본점보다 굉장히 큰 점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전 지역의 백화점이 사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뭐 갤러리아 백화점도 있긴 하지만 사실 3대 백화점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도 들어본 네,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근에 뭐 세종시, 그다음에 천안, 뭐 그러니까 이 충청권의 어떤 소비를 확 끌어당기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3분기 출점하게 되면 12개월 연간으로 반영되는 건 내년 시점이니까 실은 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 좋을 수 있는 그렇군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우려사항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또 짚고 봐야 될까요? 한 가지 조금 이제 굳이 걱정되는 부분을 좀 정리하자면 네. 올해 이렇게 소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내년에 사람들이 옷을 얼마나 더 사겠느냐. 사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대전에 큰 점포를 내면은 그에 따른 이제 뭐 비용,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부담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인천공항점 그 임차료에 대해서 정부가 올 연말까지 그 임차료 체계를 바꿔줘서 지금 손익이 나고 있는데 그게 만약 내년 연장이 안 되면 정말 순전히
출국과 입국자 그렇죠. 수에 의해서 이제 공항의 손익이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줄이고자 회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출입국자가 일정 수준까지 도달하기 전, 그 전에는 임차료를 정부가 아예 다시 한시적으로 좀 그 변경 방식을 계속 연장해주는 방법으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우리가 예상하는 실적을 낼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건 리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먼저 코로나가 좀 안정이 돼야겠네요. 아, 그럼요. 그건 대전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사실 네. 저희가 이제 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시려면 네. 이 주가에 대한 전망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네. 그 사실 제가 좋게 보는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의 이런 일반적인 소비 관련 주들은 이른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증시가 조정받는다고 해도 네. 주가가 그래서 크게 뭐 조정받거나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으면 같이 조정을 받겠지만 올해 제가 보복 소비 네. 다 내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뭐 면세점주도 이제 막 오르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해외 소비가 아마 시장에 화두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신세계는 내수 소비와 해외 소비 그 두 가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 갖고 있어요. 면세까지. 네, 그러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좀 전망이 타 소비 업체에 비해서 더 이제 좋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신세계 백화점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또 앞으로 더 성장할 신세계에 대해서 듣고 왔는데요. 오늘 이걸 바탕으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신세계에 대해 또 주목을 네. 하실 것 같습니다. 예, 한 주에 2개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 생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